각설이 타령해 보면 각설이 아시죠? 각설이 타령해 보면은 을시구 절시구 들어간다 해가지고 을시구 절시구 조을시구가 나와. 그래 거기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을시구가 뭘까? 그래서 을을 알아라는 말이거든. 을 시구자, 을시구.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새를 요 두 개 붙이니까 시구는 화살 시자에다 입구자 돼 있는데 이 두 개 합치면은 알지자잖아요. 알지.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새를 알아라 이 말인데 새를 알아라. 뭐 고돌이십니까 지금? 고돌이에 보면 뭐 달에 뭐 세 개 있고 다른데 또 새가 있잖아요. 그래 그 다섯 개 새 알아라는 게 아니라 이 새라는 게 이제 을이 태극을 좀 알아라. 태극. 태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잖아 시. 그러면은 시를 알아야 시를 알면은 이게 시를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가 그냥 음양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사상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끝까지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밝아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시 중에는 뭐 세상에 있는 육적인 시, 콩, 팥, 뭐 사람, 동물 이런 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이 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는 거짓말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이 준 거면은 참말 알아라. 참말. 참말을 좀 알아달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럼 이걸 을시구 하고 나서 절시구가 있잖아요. 절시구. 절시구가 있거든요. 절은 시절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시구. 절시구 그러니까. 이거는 때를 알아라. 때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때, 지금 때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명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교상 전문대 뭐 가가지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도의 수준이 낮으니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분도 뭐 대학에서 한 10년을 강의를 하셨다던데 저는 근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제가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그래서 알게 되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 이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인상만 보면 알거든요. 대충 오늘 만든 분 내일은 알아야지. 이런 분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딱 알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을시구 절시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다가 뭐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 더가 있거든요. 조을시구가 있거든. 조을시구. 조을시구는 조을시구까지 알아야. 조을시구는 이걸 말하면 비로소 결국은 새를 알게 되는 거야. 새. 새 압니까? 새는 뭐 잡새도 있고 공항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새가 있잖아요. 그 새를 알게 된다는데 우리 소떼 알죠? 소떼. 네. 소떼가 의미하는 걸 갖다가 마을 어귀에다 세워놨잖아요. 새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뭐 비둘기 같은 걸 세워놓기도 하고 했는데 소떼 이리 보면은 소떼 이리 세워놨잖아요. 여러 개 세워놨대. 근데
속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참 의미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올 때는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경서에 대한 내용들이다. 경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경암유록이라는 그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면 뭐냐면은 다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있게 되는 이제 일들까지 다 왜 그 죽게 되는지 생로병사의 문제 해결 답을 갖다가 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그 뭐 부처님이 스카모니 그 부처님이 보리스 카운트에서 수행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스카모니가 이제 그 왕자였다가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다가 집 나가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시거든. 그래 식중독 자기 그 잘못 먹어가지고 육적으로 그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 그걸 먼저 하면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 뭐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생로병사의 문제 해결의 답이 이 안에도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제가 잘 알고 보면은 그 낙원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태극 음양 사상 8개까지만 알아도 그 이후에 이제 풀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주 이제 푸는 과정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은 이제 명리 상담을 하고 하는데 너무 쉬워요. 참뜻을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게끔 왜 태어났는지 모르지? 주변에 아는 분 한 분 있던데 있었는데 분명히 왜 태어났습니까? 선생님이 해주실 거구나. 그게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부모님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육적으로 보더라도 또 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부모가 있어. 부모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아빠가 엄마한테 씨를 줘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의 사랑 없이 뭐 재미로 낳았다고 이제 그 고소한 인도의 청년도 있던데 왜 나를 재미로 낳아가지고 이 세상 힘들게 만드냐고 재미로만 낳지 이래가지고 막 시비르는 이제 아들이 있기도 한데 부모의 다 결국은 알고 보면 사랑으로 태어났거든요.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냥 미워하다가 태어났다. 혹시 나는 봤다. 다 사랑으로 태어났거든요. 씨라는 게 결국은 여기 보면은 신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뭘 줬겠습니까? 참 말을 주신 거라. 세상에는 지금 먹을 말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이소. 밖에 나가보면은 전부 거짓말 투성이라.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저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여튼 전부 작아가 판을 치고 있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면은 인터넷은 왜 인터넷을 바닷물이라고 그러고 서핑한다고 그럽니까? 인터넷은 서핑하잖아요. 그게 먹을 물이 없어. 근데 잘 찾아보면은 이제 골라가지고 몇 개 건질 거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비용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바닷물 두산주 모험에 가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그 플랜트를 수출하고 하잖아요. 저게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쪽으로. 그래 그걸 보면은
바닷물을 정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돈이나 많이 들거든요. 노력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뒤져보십시오. 태극 음양 해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전부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 많거든. 근데 그 중에도 뭐 괜찮은 말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리학이 이제 근간이 되는 이런 관련된 것들도 사랑에서 출발했고,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복이 많은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 그러니까 얼씨구 저씨구 이게 좋을시구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태극이라는 거라. 태극이 결국은 참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겠지. 참된 사람이 되든지 되겠죠. 그러면 때를 지금 때가 저 과학자들도 그러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가을이다. 가을이라고 그러지. 뭐 정삼도도 그 가을이라고 그래. 가을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계획하는 때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산다. 정신 안 차리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지? 그럼 태극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음란 중에서 낮에 내가 속하면은 살 수 있겠지. 지금까지는 어둠에 속해 있었어. 왜냐하면 몰랐다 아닙니까? 뭐 태극이 뭔지 음양이 뭔지 몰랐는데 그러면 음양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됐던 거 버리고 참된 말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밝아지겠지. 제가 뭐 웃기는 소리를 했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치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밝아진다는 거죠. 그럼 음양을 알게 됐어. 그럼 음양이라는 게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데 이 안에도 사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할 수 있어. 가을, 겨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상은 하루로 보면은 아침이 되고 아침 또 정오가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자정이 되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게 네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개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청간과 지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청간과 지지를 통해 가지고 청간과 지지도 음양으로 나눠지고 오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청간과 지지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을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간은 이제 이렇게 10개가 있으니까 10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간에 보면은 10개가 이제 뭐 가벌변정은 아시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봤습니까? 숙제는 안 했는데 그 갑이라는 거 갑을 병정 무 기 병신 임계 이렇게 지금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오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에 해당되고 무기는 토에 해당되고 경신은
금에 해당되고 임계는 수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량으로 나눴을 때는 갑은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그래서 양음 이렇게 붙이면 너무 쉽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 매울 신자. 매울 신자가 천간에 있다. 십자가 위에 섰다. 못이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에 속한다. 못에 받겠으니까. 그렇지? 하늘 위에 있는 금이다는 거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금은 폐하고가 되는 폐하고 그래서 목에 관련된 거는 우리 이제 그냥 간, 심장, 심 또는 비위, 비장, 폐, 신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맛도 뭐 요거는 신맛이다, 술맛이다, 단맛이다, 요거는 매운맛이다.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매운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매운 게 실제 폐암에도 폐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대. 매운 걸 드시면 좋아. 그러면 천간에 10개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걸로 딱 표현이 바로 되는 게 이거는 태양이다. 태양. 하늘에 떠 있는 건 태양이 있고 여기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표현할 때 정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병은 태양에 정은 달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별이잖아요. 별이지. 별경자이기 때문에 금에 해당되는 별은 무슨 별이겠습니까? 샛별이라. 샛별, 금성. 샛별은 뭐 새벽별이라고도 하는데 새벽별은 샛별이고 저녁에 뜨는 샛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성이 있거든요. 금성은 개밥바라기라. 개가 밥 좀 달라고 바라는 그때 뜬다고. 개밥바라기라고 부르는 거는 저녁에 서쪽에 뜨는 거. 요거는 샛별은 항상 동쪽에 떠. 그래서 이거는 새벽별이라고 그래. 새벽별 줄까요? 새벽별 좋아하지? 새벽별하고 또 여기를 보면은 십자가 위에 섰으니까 이거는 설명은 안 드릴게요. 십자가 위에 선 사람하고 새벽별하고도 연관이 있어. 희한하게. 뭐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새벽별과 이게 관련이 있다니까. 십자가에 대한 죽음하고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내일 알아올 사람 한 두 분 있는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금성이 결국은 금에 속하잖아. 금성이.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보니까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천간, 둘째 천간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은 그 사람 결국 목인 사람 중에 간목인 사람이 있고 을목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주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이 여기잖아. 여기 1번이 여기가 목인 사람도 있고 천간이 목인 사람도 있고 다 누가 화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오행이. 그래서 목인 사람은 일단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간목인 사람이든 을목인 사람이든 전부 다 어진 인자를 쓰잖아요. 어진 인자를 쓰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간목이다 그러면 나는 어진 사람이다 해석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을목도 어질다 할 수 있지. 근데 간목인 사람은 이거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간목은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기둥과 같은 사람이고 고든 나무. 고든 나무다 보니 간목이 밭에서 원래 이 밭에서 이 밭전자잖아. 밭전자에 원래 싹이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밭에 싹이 이렇게 쭉 올라온 거 이걸 상징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싹이 올라올 때 이니 비틀면서 안 올라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쭉 올라온 싹 이게 기둥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뭐냐면 타협을 못해. 주관이 뚜렷해. 간목인 사람들은 뭐 아니 도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자기가 꺾어졌으면 꺾어졌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자기 주관을 잘 굽히질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스 기질도 있겠지만은 수기질을 잘 못하니까 막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원래는 간목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성향이. 근데 을목은 어떠냐면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넝풀 식물들 칡도 있고 등나무도 있는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나무가 여기 있으면은 이 반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직접 뭐 PPT를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갈등이라는 단어 알지? 갈등. 식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쓰거든요. 그래 장애물을 만나던 을목인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능해. 그래 이런 식물 중에도 넝풀이 그러니까 넝풀로 덩굴이 나가는 거, 넝쿨이 이렇게 이제 칡이나 이게 이제 칡이잖아. 칡하고 등나무처럼.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든 뭔가에 의지해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 칡은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자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칡하고 등나무는 타고 올라가는 게 다르게 한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칡이면 등나무는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절대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습니다. 잘라버리기 전에는 안 풀려. 그래서 사람들 관계도 그렇거든. 꼬이기 시작하면은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을목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꼬이면은 안 풀려. 저는 막 물로 태워버리든지 안 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예전에 일제하에서 핍박당하고 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옹호했던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리가또 잘하는 거랍니다. 아예 하이 뭐 이거 잘하거든요. 숙이기 잘하는데 꼬이면은 힘들어. 그래서 간목인 사람하고 을목인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간목인 사람은 인자하기도 인자한데 그 차이가 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간목, 을목 알겠어요? 그럼 병화하고 정화는 이게 지금 병화 정화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예의예자하고 관련되잖아요. 예의예자는 이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특히 남자들보다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냥 그대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여자분들은 좀 꾸며야 되잖아. 좀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원래 예쁘다대. 괜찮아.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 하겠지만 꾸며야 그러니까 예의 그러니까 화인 사람들은 예의 바른 사람들을 좋아할 뿐 아니라 자기가 예의가 바른 거야. 그러면 예의가 바른데 외향적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좁은 그 위에 이렇게 밤에 또 빨하고 뭐처럼 촛불처럼 이 병화나 정화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하고도 관련되지만 신을 믿다니까 신을 모실 때 촛불을 켜는 것처럼 좀 그쪽에 가까워 신기가 좀 있다고 하면은 좋을지. 그래 정화인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 이 두 관련된 사람들이 신하고 관련 신. 그래서 신이 잘 내리는지 모르겠어. 신도 아무한테는 안 오잖아요. 자기한테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다 마음에 들어서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병화나 정화는 그냥 태양처럼 넓은 범위에 빛을 비추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 촛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태양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화인 사람들이 더 집요해.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태워버려요. 지옥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한번 저 촛불 위에 5분 동안 손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있어 보면 손 냄새 날 때가 한번 얹어 있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정화인 사람들이 어떠냐면 집요한 성격이거든요. 집요한 성격이다 보니까 요 좀 넓은 범위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겉으로 볼 때는 저 외향적이고 활발하게 보여.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더 있지 않습니까? 집요한 성격이 있고 한번 뒤틀리면은 꼬시나 본다니까. 틀다 탑. 하여튼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근데 완전히 그렇지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살면서 좀 바뀌거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의 선맛 때문에 그렇지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게 자기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파고들어 보면은 자기 원래 성질은 못 버립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성질 들었거든. 들은 꼴을 못 봐. 저도. 미안합니다. 졸지 말라고. 한번 해봤어. 제가 짜장면 좀 물었더만은 불을 켜라는 게 답답하니까 짜장면 안 불렀는데 미안합니다. 어떻겠어. 그럼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일단. 뭐 병화 정화인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근데 또 외향적이면서 이분들 그러니까 정화인 사람들은 촛불에 해당되다 보니까 집요하게 잘못된 걸 꼴을 못 봐요. 끝까지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있는가는 모르겠어. 그러면 토인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문토도 있고 기토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릇으로 보면은 큰 그릇이야.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좀 작은 그릇이다.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산과 같이 흙이 많은 거 여기는 자그마한 둑이 있답니다. 논처럼 논흙이나 논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논밭의 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댐 같은 거 막을 수 있겠지. 댐을 막을 수 있는 많은 흙이라는 거죠. 큰 그릇이고 그러면 이거는 작은 그릇이에요. 이거 그릇도 작은 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큰 그릇에는 귀한 걸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용을 잘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근데 기투가 나쁘냐? 여기는 귀한 것만 담아. 양주, 소주, 그래서 보석 이런 것만 담거든요. 귀한 것만 담으니까 값은 이 사람이 좀 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들은 우선에 보기에는 뭐냐면 무난하게 보여.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무토나 기토가 그러니까 그릇에 비유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을 신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약속도 잘 지키고 자기의 약속을 잘 지키니까 여기에 토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믿음이 약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뭐 비밀 언덕 이야기할 때 흙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 그러면은 경금, 신금에 관련된 거는 지금 경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쇠등이나 원석이에요. 원석. 가공하기 전에 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바위 같은 데서 금도 캐고 쇠도 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게 쇠덩이가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사당할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날뛰면 나서면은 전부 다 깨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함부로 이거 쇠덩이네 해가지고 어떻게 봤다가 발 차다가 자기 발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가공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야. 다듬어져야 돼. 경금인 사람들은 다듬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 그래서 다듬어져야 된다. 근데 신금인 사람들은 그냥 보석이다. 보석. 보석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라. 쇠덩이 가지고 고기 안 자르지? 에? 고기 안 자르지 않습니까? 칼 가지고 고기 자르잖아요. 그래서 신금끼리 신금인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좋을까요? 칼싸움하다 한 사람 잘해. 두 사람끼리 싸우다가 한 사람은 맞아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만나면은 누가 다쳐도 다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에 있는 게 그래서 무조건 좋지는 않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신금인 사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싸우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가라 마신다 그래. 겁나대. 그래 합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 경금은 다듬어지면은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멋지게 쓰일지 모릅니다. 근데
다듬어지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제 요즘은 돌도 눅눅한 돌은 쓸만도 한데 그런 돌이 잘 없지 않습니까?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는 지금 임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개수가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 내용 이야기 안 했네. 그러면 요 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금, 신금은 의라고 했잖아요. 의.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의롭다. 다른 말로 착하다. 의리를 중요한 거예요. 의리. 예? 의로운 거. 아시요? 손좀 봐야 돼. 의리.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 한자를 보니까 위에는 양이잖아요. 밑에는 나자거든요. 양 같은 나라. 그 옳은 일을 따라가는 거야. 옳은 일을. 양은 양치기 소년이든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꽁무니만 따라서 가자는 대로 개가 모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말 안 듣는 사람을 싫어하겠죠, 이 사람들은. 제가 이거 칼에 맞아봤습니다. 신금인 사람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팍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올려놨다가 확 잘라가지고 밑에 내려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사과에 근무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말 안 들으면 팍 잘라가지고 밑에 내리고 올렸다.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지금 임계 수가 있잖아요. 수는 임수는 뭐냐면은 바다나 호수처럼 큰 물이라 큰 물. 근데 바닷물, 호수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민물, 호수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바닷물을 먹을 수 없지. 그래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바다나 호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바다 다 받아가지고 바다잖아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고. 그래서 물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 큰 무토처럼 임수인 사람들은 적이 없어. 거의 적이 없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 그 사람 좋아해. 네? 칭찬, 주변에 별로 적이 없다니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요 개수는 좀 달라요. 까칠해. 저도 까칠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샘이고 또라이나 강물 있지 않습니까? 강물 흘러가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의 물이라 흩은 소리 잘 안 해. 바른 소리는 하는데 어떨 때는 자기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진짜 싫어하냐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수인 사람들은 좋아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싫어해. 그래서 센스 없는 사람들이 여기 수인 사람한테 만나면은 특히 개수인 사람한테 만나면은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임수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만 개수인 사람들은 옳지 않거나 지혜롭지 않거나 이 지혜 안 맞으면 작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천간은 일단 알아봤어요. 천간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리 이야기하면 되겠지. 일단 이 사람이 간목이다. 그러면은 당신은 인자하신 분이군요. 인자하다는 게 두 사람 사이를 좋게 하는 도리다. 그게 뭐냐면 사람 사이 관계를 좋게는 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간목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게 이 사람 간목인 사람이
리더면은 지도자면은 문제가 다른데 아래 사람일 때는 막 들이받다가 많이 다칩니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장 하면 좋은데 대장 안 하고 그 하면은 애로사항이 많다. 이 아래라도 잘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않습니까? 임기응변은 적응력이 탁월합니다. 적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나무에서 배우는 건데 나무 보면은 저 치기고 등나무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오래되면은 등나무가 커져가지고 나무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나무를 시간이 오랫동안 그러면은 죽일 수도 있다. 일본이 그러잖아요.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저러다가 미국 잡아보려고 할지 몰라요. 전쟁하게끔 전쟁에 해가지고 좀 더 이득을 얻게끔 해주면은 그냥 같이 미국에 달라붙어 있을 건데 미국이 이용만 하고 자기가 힘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미국도 집어삼킬 수 있는 배신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성질이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병화인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정화인 사람도 예의가 바르다. 근데 이런 외향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른 빛을 비추는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고 정화인 사람은 집요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태워버린다. 그래, 크고 작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 요 기본적인 걸 갖다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상담할 때 쉽겠지. 일단 성격은 이제 파악이겠지.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관계가 배우자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는 오늘 설명은 안 드리고 천간지지만 하겠습니다.